시간표는 토요일 8시, 10시, 그 다음에 화목 6시, 8시. 그죠? 이 화목토 토요일 6시, 8시. 그리고 금요일마다 테스트를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보면 주간 테스트 본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이렇게 똑같이 보내요. 똑같이 해서 보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려운 건 안 냅니다. 여기 공부했었던 문제들 위주로. 그리고 평소에 오늘 공부하고 숙제 내줘서 질문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숫자만 바꿔서 내니까 복습만 잘해주면 되겠어요. 복습만. 기본 문제들 위주로 우리는 내신 따기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또 해봅시다. 네, 그 다음 누구니? 예. 그 다음 5번 되겠죠? 그 문제의 용어들 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자, 두 정점이네. 정점. 좌표가 정해져 있어요. 좌표가 정해진 두 정점 A, B가 Y축 위의 똥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해봐라. 자, 거리의 제곱에 하면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얘는 사실 공통수학 원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자, 일단은 식으로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Y축 위에 점 똥점 P래요. 그럼 Y축 위에 똥점 P는 요 점 P의 좌표를 만들 텐데 Y축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이에요? Y좌표가 0이에요? 그쵸? Y축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Y축을 X는 0이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뭐 B도 좋고 A라고 할까요? 이렇게 P의 좌표를 0,A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점 A, 정점 B, 점 똥점 P를 가지고 우리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AP의 제곱은 X좌표 차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0의 제곱 1 되겠죠?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0 빼기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PB의 제곱 가겠습니다. X좌표 차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6 빼기 A 또는 A 빼기 6이 하라고 상관없겠죠.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식은 가만히 보면 A에 관한 몇 차식이니? 2차식이네. A에 관한 2차식이야. 자, 일단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 1 더하기 16은 17 되고요. 더하기 A제곱 되고요. 너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 되겠죠. 따라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17 더하기 36 하면 플러스 얼마? 40, 53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바로 뭐야? 너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구하고자 하는 게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다시. 요거는 공통수학 원에서인데 내가 우리 강아지들, 우리 친구들 수학 실력을 내가 몰라서 혹시나 높아심에 그래도 알면 되니까 옆에다 보너스 가볼게, 지금. 자, 요거 좀 공부 좀 해보자. 자, 어떤 거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더 어울리겠다. 2차 함수라고 볼게.
별건 아니고 쉬운 거 하나 할게. 쉬운 거.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있대. 요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요. 중3 때. 뭐 고등학교 때 나오기도 하죠. 왜 글씨가 안 써지냐 또. 어이씨, 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요 이차 함수를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죠. 일반형. 이 이름이 일반형이야.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 줄 거야.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즉 표준형은 어떻게 만듭니까? y는 x제곱 빼기 4x 요거를 분리시키죠. 더하기 4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요 세 개가 모여서 완전제곱식 x-2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너가 바로 이차함수의 표준형 되겠네. 즉, 요 표준형에서 가로 안이 0이 되는 x값 2 그때 x에 2 넣으면 너 0 되잖아요? 0 더하기 1은 1 되겠죠? 그 2,1을 우리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네요. 요 2, 이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아시다시피 최고참 계수가 1이라는 양수라면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돼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 점의 좌표가 2,1이 되는 거고 우리는 요 2차 함수의 가장 큰 중요한 성질이 뭐야? 대칭성이지.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접으면 딱 구해지잖아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 대칭성. 그래서 이 대칭축은 당연히 x는 요 2, x는 2가 돼서 요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요 함수의 최소값은 즉 최대값 최소값은 y값 말하는 거야. y값. 이거 위아래 있는데 위에 있는 값 제일 아래에 있는 값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x는 2일 때 뭐 글씨 진짜 안 써진다. 이야! 우리는 요 이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라고 하는 이차 함수에서 x가 2일 때 최소값 즉 y값 2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위로 블록인 그래프라면 요 꼭지점의 좌표에서 얘가 만약에 p, q라면 너가 x는 p가 되는 거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라면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차 함수는 그래서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을 갖는다,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됐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이차 함수를 일반형으로 주면 너를 표준형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가로 안이 0 되는 x값에서 x는 2일 때 그때 최소값 1을 갖는다 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줄 거야. 어떻게 줄 거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다음처럼 줍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실수 x가 있어. 그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지금 이 문제나 요 문제나 같은 문제야. 해석이 되니? 근데 애들이 위에 건 잘 풀어. 왜냐면 이차 함수가 바로 보이잖아. y는이 있어서. 근데 여기는 지금 y는이 없잖아. 없어 상관이 없다고. 그 y는 대신에 의미하는 게 실수 x야. 너의 식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식의 값을 그냥 y라고 해버려 그냥. 그러면 최소값은 결국 너는 아래로 블록이 이차 함수고 꼭지점에 y좌표에서 최소값이니까 표준적으로 바꿔주면 최소값은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가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문제로 와버리자. 우리 문제도 이 문제야. 자, 봐봐. 자, 문자만 바뀌었어.
x가 아니라 누구로 바뀐 것 뿐이야? a로 바뀐 것 뿐이야. 이해갔니?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이 꼴을, 얘의 꼴이 일반형이거든요. 이 일반형 꼴을 무슨 형으로만 바꿔주면 돼?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 자, 표준으로 바꿔주는 방법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먼저 2차항과 1차항을 1로 묶습니다. 2차항과 1차항을 최고차항 개수로 묶어요.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상수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했지만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는 상수를 갖다가 추가해 줄 건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a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시킨 값을 더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면 마삼, 마삼의 제곱은 9. 얘는 9라고 하는 상수를 더해주고 빼줘야지 원래식과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즉 2 곱하기 a 빼기 3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9 나오면서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8 되니까 원래 있던 상수 53하고 계산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언제? 가로 안이 0 되는 A값 3. A가 3일 때 최소값 얼마에 갖는다? 35를 갖는다.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지? 얘 어차피 아래로 블록이거든. 아래로 블록인데 축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요 꼭점의 좌표가 3,35. 즉 A가 3일 때 최소값 35로 갖겠다 이 말이야. 해석이 되시나요?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2차식에 대한 해석.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 2차 함수. y는 x 이렇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주어지면,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주어지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 구하세요. 또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 최대값 구하세요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푼다 이거야. 공통수학을 공부하실 때 2차 함수 부분은 정말 빡세게 공부하세요. 정말 어렵게 공부하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만 잘해도 2차 함수만 잘해도 앞으로 이제 그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 책이 대수, 그 다음 책이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되거든요. 걔네들이 2차 함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공통수학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줘야 돼. 네. 선생님 2차 함수는 중3부터 했잖아요. 맞아요. 중3부터 했었어.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내용들, 고등학교 때 또 추가적으로 배운 내용들 정말 빡세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좌표도 구하라 했구나. 최소값만 구하죠. 최소값은 당연히 35가 되고 그때 P의 좌표는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A가 3이니까 0,3이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엄청 중요한 거 나왔다. 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좌표평면을 증명하세요 이라고 했는데요. 네, 너를 좌표평면을 이용하여 증명하세요야.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할 거예요. 자, 일단 요 그림에다가 좌표평면을 투영시킬 거야. 요 그림에다가 좌표평면을 투영시킬 거예요. 자, 천천히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만 더 확대할까? 오케이. 선분 BC를 X축 위에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 M을 원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Y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선분 BC를 X축 위에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M을 Y축에 잡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얘가 Y축, 얘가 X축. 이렇게 평면을 문제에서 증명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도형을 X축, Y축 좌표평면 위에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좌표화할게요. 점 A의 좌표를 스몰 a, b라고 하고 이 점 C의 좌표를 스몰 c,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M은 원점이니까 0,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점 B는 친구들아 이거 d, 0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c, 0이라고 할까? 아주 좋습니다. 왜 마이너스예요 선생님? 같대잖아요. 너 거리랑 너 거리가 서로 똑같아서 이 거리가 C, 이 거리가 C C를 왼쪽으로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C, 0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과 같다. 누가? 2 곱하기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의 2배가 같다를 증명하려는데 좌변, 우변 따로 보겠습니다. 먼저 좌변부터 볼게요. 좌변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좌표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A 있죠? B 있죠? C 있죠? 만들어 봅시다. 먼저 선분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죠? 천천히 하세요. X좌표의 차 A 빼기 C A 빼기 C A 더하기 C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선분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A 빼기 C A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B 빼기 0은 어차피 B의 제곱 되겠네. 더하기 그 다음 AC의 제곱 가자. AC의 제곱 요 AC의 제곱 역시 X좌표의 차의 제곱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되겠네요. 가로 완전제곱식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둘이 곱한 거의 2배 더하기 C의 제곱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사라지는 거 사라지고 이렇게 안 사라지는 거 A제곱 2개 B의 제곱도 2개 C의 제곱도 2개 오호 2개씩 있네. 그러면 센스 있게 2 앞으로 써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적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변 가자. 우변 오른쪽에 있는 변. 자, 우변은 2 곱하기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네요. 자, 그렇다면 너는 2 곱하기 AM 그림 보세요. AM의 제곱이니까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X 원점하고의 거리잖아. 그럼 어차피 A 빼기 0 해봤자 A고 B 빼기 0 해봤자 B니까 X값 차의 제곱 A의 제곱 Y값 차의 제곱 B의 제곱이 되겠네요. 너가 AM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이제 BM의 제곱 가자. 요게 BM이네. BM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C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해봤자 0이잖아. 그럼 C제곱 되겠네. 봐봐. 증명 끝. 짜잔.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증명이 끝나서 이제 좌변 부분이 같아서 증명 끝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얘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시험은 이제 몇 개월 뒤에 보잖아. 여름에는 외워주세요. 지금 외워주면 더 좋고 얘 이름이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한 단계 낮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 유명해. 얘는 모르면은 간첩이고 얘는 몰라도 돼. 살짝 몰라도 되는데 얘 이름은 그 유명한
네, 파푸스의 정리입니다. 또는 우리 친구들 이 중점이잖아, 중점. M이 BC의 중점이면 선분 AM을 중선이라고 부르고 중선. 이 이름이 중선이야, 중선. 그래서 파푸스의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고 불리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좌표 평면의 도형을 투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13번 해보시겠어요? 13번의 그림에다가 X축 점 뒤에다가 Y축 해가지고 이 문제의 조건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도 한번 천천히 적어보도록 해볼게요. 점 A는 A, B라고 하면 좋겠죠? 점 D는 0,0이 될 테고 점 C는 뭐 10,0이라고 할까? 그럼 점 B가 문제인데 근데 선분 BD는 선분 CD의 2배라고 했어. 선분 BD가 선분 CD의 2배니까 요 길이가 C라면 너는 EC가 되겠지. 그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EC만큼 갔으면 그래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0,0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식을 각각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예. 자, 좌변 이렇게 좌표로 잡고 나서 좌변 성분 AB의 제곱 더하기 2AC의 제곱은 AB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a 빼기 EC, 즉 a 더하기 EC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개하고 전개한 후 2배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만 4ac하고 마이너스 4ac 사라지고요. a제곱 2a의 제곱 3a의 제곱 b의 제곱 2b의 제곱 3b의 제곱 4c의 제곱 2c의 제곱 6c의 제곱이 돼서 3으로 묶으면 다음처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변은 다이렉트로 바로 나오네요. 3 곱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EC의 제곱인데 AD 원점과의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D제곱 되고요. CD의 제곱의 2배니까 EC의 제곱이 되어버리면서 바로 우변, 좌변이 서로 쌤임을 알 수 있겠네요. 증명 끝. 됐죠? 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 라고 적으시면 그러므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 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4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B를 잡아버려요. 양수 쪽으로. 그러면 점 D의 좌표를 A, B라고 잡을까요? 그다음에 P의 좌표를 X, Y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C의 좌표는 A, 0이 되고 B는 0, 0이 되며 A는 0, B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좌변, 우변 따로따로 적어주시면 좌변 계산하고 우변 계산하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천천히. 잘 안 보여? 네. 확대. 네. B를 원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하고요. 점 D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C는 A, 0 되겠잖아요. X축 위에 있어서. 그 다음에 A는 0,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 공식은 중2 때 배웠거든요. 중2 때 PA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 아까 같다. 이거 중2 피타고라스에서 배우는 공식이거든요. 중2들은 이거를 이렇게 배우거든. 중2들은 이렇게 증명하거든. 너를 A, B, C, D 하고 증명하면 증명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중2 때 공부하셨던 이 도형을 좌표로 한번 증명해봐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요. 일단 우리 친구들한테는 내가 스텝 2까지는 질문을 할 거고요. 실력 같은 경우에는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골라서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8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자, 옛날에는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개나 배웠는데요. 지금은 야 굳이 외분점만 안 배워도 되잖아? 하면서 내분점만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식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만 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좋죠? 게이드. 자, 선분의 내분점인데 얘는 일단 보셔요. 초등학생들이 푸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초등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개념만 공부하고 갈게요. 오늘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 있어. 됐습니까? 그때 얘 잘못 적었다. 자, 여기 점 1은 점 A의 좌표라고 적고 10은 점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를 A로부터 2, B로부터 1,
너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를 비례배분 2대 1로 나누는 너의 좌표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보자. 초등학생들은 일단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해요. 그럼 10 빼기 1하면 얼마입니까? 9. 이 길이가 9가 되는 거거든. 그럼 2대 1이라는 건 2 더하기 1 해서 이 9를 3등분 하라서 3등분. 그럼 3등분 하면 너도 3, 너도 3, 너도 3이니까 10에서 3을 왼쪽으로 가면 빼는 거죠. 10 빼기 3에서 7이라고 적던가. 아니면 1로부터는 3을 오른쪽 두 번 가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7이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들 풀거든요. 그럼 우리 고등학생들 어떻게 풀 거냐? 공식화할 거야, 얘를. 뭐 할 거라고요? 공식화. 자, 일반화 시켜보자. 잘 봐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자, 정점 A가 있고 정점 B가 있어요. 정점 A의 좌표를 x1, 정점 B의 좌표를 x2라고 할게요. 수직선상에서. 이때에 여기에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요 점 P는 선분 A로부터 선분 B로부터 M 대 N으로 비례배분되어 있대요. 나눠져 있대요. M 대 N으로. 그때 요 점 P의 좌표를 X라고 하면 요 X는 결론입니다. 요 X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야! M 곱하기 X2 더하기 N 곱하기 X1의 합과 같습니다. 왜요? 증명해 드릴게요. MX2 더하기 NX1과 같아요. 자, 증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분 AP는 오늘의 주제였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리는 큰 수 빼기 작은 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분 AP는 맞아요. 이 선분 AP는 X 빼기 X1이 되고요. 선분 PB 역시 큰 수 빼기 작은 수 아니겠습니까? X2 빼기 X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M 대 N은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겠네요. M 대 N은 M에 해당하는 길이 X-X1인데 N에 해당하는 길이 X2-X가 되겠다. 6학년 때부터 공부했었던 비례식이 성립하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므로 고로 내항의 곱 nx-nx1은 외항의 곱 mx2-mx가 되고 마이너스 mx는 좌변으로 마이너스 nx1은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 플러스 mx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이 되고 x 공통인수 아니겠습니까? 공통인수 x로 묶어주면 m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이 되겠다. 그러므로 x는 네, 끝! 양변을 m 더하기 n으로 나눠주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아까 이 정답이 우리가 7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를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너의 좌표를 깜짝이야. 야! 뭐야, 안 사라져? 엄마? 됐다. 기계가 말 안 듣네요. 자, P의 좌표를 X라고 하면 X는 자 M 더하기 N분의 왼쪽에서부터 2 더하기 1분의 크로스 2 곱하기 B의 좌표 A랑 연결된 2는 B의 좌표랑 곱해주고 더하기 B로 연결된 동글뱅이 1은 A의 X좌표랑 곱해서 너는 3분의 21 해서 7 되겠다 이거야. 똑같죠? 7 됐습니까?
선생님 저 이거 어디서 외워본 것 같은데요? 그치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지. 에? 중2 때 있었어요? 오 중2 때 있었어. 안 배웠는데요? 아니요 배웠어. 저 안 배웠는데요? 중2 때 했었어. 중2 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 있었어. 라라라라라라라 사다리꼴 있어. 어이 뭐야 씨. 사다리꼴 좀 그릴게요. 사다리꼴 A, B, C, D가 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있고 이 선분 AD가 몇 cm 할까? 뭐 12cm 하자 12cm. 선분 BC는 몰라 대충 해. 18cm 할까? 어이? 네. 그러면은 이제 너를 뭐 뭐 이렇게 요 평행한데 요 선분 AB를 2대1로 2대1로 내분하는 점 요점 요점을 P라고 잡고 2대1로 요 점 P에서 평행선을 그었어. 그래서 CD와 만난 점을 Q라고 했대. 그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얘가 지금 2대1 아니야? 2대1 2대1 그럼 요 X는 다음처럼 구했어요. 어떻게? 2 더하기 1분의 크로스 2 곱하기 18 더하기 1 곱하기 12 그래서 3분의 36 더하기 12 48인가? 그래서 얼마? 16 이렇게. 왜 저는 배운 기억이 없죠? 나한테서 안 배워서 그래. 이거 저 안 배웠어요. 그러면 안 배웠어요. 이거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 문제집에만 있어요. 문제집에 있어서 그거는 저 이 문제는 본 적 있는데요. 맞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요.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요 PQ를 갖다가 나눠서 풀었다요. 혹시 동생들 있으면은 가르쳐주라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얘를 나눠 이렇게. 나눠서 너를 X, 너를 Y 따로따로 구했어.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거든? 2대3? 2대1 아닙니다. 작은 삼각형 한 변 2동글이고요. 큰 삼각형 한 변 2 더하기 1에서 3동글. 전체가 3동글. 예. 그래서 x 대 18은 2 대 3, 내항의 구분 왜 이렇게 같다? 3x는 36, x는 12. 이거 구하고 마찬가지로 얘가 1동글, 얘가 2동글이고 전체가 3동글이니까 y 대 12는 1대 3에서 풀었다고. y 대 12는 1대 3. 왜 그러면 내항이 같다? 3y는 12, y는 4. 고로 12 더하기 4 하니까 정답 16 이렇게. 이게 내분점이야. 이 도형으로 공부했었던 것이 우리 교과서 지금 고등수학 원에서 배우는 내분점입니다. 이 내분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A의 좌표가 있고 B의 좌표가 있고 너를 x1, 너를 x2라고 하고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mx2 더하기 nx1 이렇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 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지금 공식도 어렵지 않아.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 A가 있어. 너의 좌표가 x1, y1. 여기에 점 B가 있어. x2, y2. 이때에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선분 AB를 A로부터야. B로부터 아닙니다. A로부터 M 대 N으로 A로부터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P의 좌표, X좌표를 빨간 X, Y좌표를 빨간 Y로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X좌표와 P의 Y좌표를 갖다가 구하라고 한다면 먼저 P의 X좌표 빨간 X는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M은 X1하고 곱하나요? X2로 곱하나요? 그렇지. 이렇게 곱해줘야 돼. A로부터 출발한 M은 반드시 점 A가 아닌 점 B의 X좌표라고 곱해주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MX2. 마찬가지로 B로 출발한 N은 A의 X좌표라고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서 NX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Y좌표 또한 Y를 바꿔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M 곱하기 Y2 N 곱하기 Y1 MY2 더하기 NY1이 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외워와 주시면 됩니다. 내분점 좌표 외워와 주세요. 자, 숙제는요 요 내분점 좌표 외워오고요.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띠롱띠롱 여기까지 17페이지 13번 그 다음에 RPM도 가볼게요. 어딨어? 여기 있다. RPM은 평면좌표 아직 다 안 했어요. 여기 조금만 낼 거예요. 여기 유형 몇 개 없대. 여기 기본 문제는 알아서 좀 해주시고요. 기본 문제는 스스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스스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 9, 10조까지 문제 별로 없다. 그치? 진짜 적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8, 9, 10 한 잔 반 RPM은 이해하셨어요? 자, 잠깐만 노트 하나 넣어줄게. 잠깐만요. 자, 이거 다른 색깔 노트예요. 뜯어드릴까요? 네.